탄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? 탄핵당에서 완전히 내려온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입니다. 아마도 저의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어쩌다가 TV에서 말합니다. 뭐만 하면 탄핵 이런 말 한다고.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탄핵권을 말하고 먹힐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선출하고 뽑은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왜 그런 사람을 대표로 선출할까요? 우리의 기억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기억의 한 구석에 이미지가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대다수의 어른들의 찬란한 젊은 시절 속에 미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거기에 로얄 패밀리라는 타이틀이 향수에 젖은 어른들에게 굉장히 큰 가산점을 준 것 같습니다. 그 사람을 위에 올려놓은 건 대중을 움직이기 좋은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판을 깔아주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. 태어나자마자 스토리가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 스토리를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같이 가는 사람도 좋으니 얼마나 좋은가요? 어르신들 표는 다 가져오는 치트키를 가졌으니 이번에 대통령도 스타 검사에서 정치 경험 없이 대통령 후보로 바로 직진 기존 정치인과 다른 이미지를 주었고 타 정치인에 비해서 비리, 정치계에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기에 노이즈가 별로 없었고 아직 현 영부인이 패밀리가 가진 비리 등에 능숙한 사람들이라서 같이 올라가서 공유하고 싶은 세력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. 본인보다 와이프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기에 오히려 더 대통령이 되기 쉬웠던 노이즈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됩니다. 정치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더러운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. 자신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고 그 쓴 돈의 회수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악순환 구조이죠.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누군가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고 쉽게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. 즉 어떤 집단이 많이 해먹었다면 관련 없는 사람들 빼고는 관련자 모두가 다 뒤로 먹었다고 보면 쉽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양의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것은 공유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렇기에 대통령 처가의 것은 기존의 세력과 앞으로의 세력을 위한 준비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지존인데 지존이 아니라 처가가 문제니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탄핵이 너무 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 사유가 되기 쉬운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대통령을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? 왜 우리는 이런 후보를 뽑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? 누가 이런 후보를 내세울까요? 그들은 우리가 아닙니다. 매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후보를 내세웁니다.